저는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아파트 경비원이죠. 그런데 야간 근무 중 도망치세요. 오늘 새하얗게 밤 질린 차에 여성이 구급차가 올 나타나 거예요. 쪽지를 던지고 사라집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친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그 스토리 시작합니다. 밤 11시 한겨울 찬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강남의 어느 아파트 경비실. 낡은 전기장판 위에서 컵라면, 국물을 홀짝이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다다닥 뛰어오는 발소리, 점점 가까워진다. 쾅, 경비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고 창문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불쑥 나타난 얼굴 하나. 헝클어진 머리, 맨발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새하얗게 질린 얼굴. 5년 전 제 아들 도진이와 이혼하고 집을 나갔던 전 며느리 은수였습니다. 그 뒤로는 건장한 사내 셋이 고함치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야, 거기 서. 은수는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창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할 틈도 없이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제 목소리는 겨울바람에 먹혀버렸습니다. 손에 남은 건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한 장. 부스럭 종이 펼치는 소리.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쪽지를 펼쳤습니다. 아버님, 도망치세요. 도진이가 선산 300억을 노리고 아버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합니다. 서류까지 전부 위조해놨어요. 오늘 밤 사설 구급차가 올 거예요. 제발 빨리 피하세요. 여러분, 눈앞이 하얘진다는 게 이런 감각이더군요.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친아들 강도진, 그리고 새로 들어온 여우 같은 며느리 차유란. 그 두 년놈이 저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가두려 한다고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엔 그냥 늙고 냄새나는 경비원이지만 30년 전 명동 사채시장을 쥐락펴락하며 수백억을 주무르던 강 회장이 바로 접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제 이름 석 자면 건달들도 허리가 90도로 꺾이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다 내려놨습니다. 제 아들 도진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이 녀석만큼은 건달 아버지의 그늘 없이 깨끗한 물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백억 자산을 싹 정리하고 아들 앞에서 경비원으로 내려왔죠. 20년 동안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요. 그런데 그 아들놈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한숨 소리. 아우, 냄새나, 아버지. 오늘 내 친구들 오니까 경비실 밖으로 나오지 마요. 쪽팔리게. 새 며느리가 들어온 뒤론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님, 파주 총구석에 있는 그 선산, 저희 명의로 넘겨주시면 안 돼요? 강남 펜트하우스 청약 넣고 싶거든요. 그 허벌판 땅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은 300억이 넘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내들 건데 하면서요. 조건부로 명의를 넘겨줬습니다. 늙은 애비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챙겨주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정신병원이라니요. 요양원도 아니고 멀쩡한 애비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평생 빚도 못 보는데 쳐넣으려고요? 끼 경비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흠칫 놀라 쪽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문 앞에 선 건 며느리 유란이었습니다. 뒤에 아들 도진이가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시동도 끄지 않은 시커먼 사설 구급차 한 대. 아버님, 저희가 아주 좋은 요양병원 예약해놨거든요. 편하게 모실게요. 저 가증스러운 미소 좀 보세요. 속으로는 빨리 저 늙은이 치워버리고 300억 꿀꺽하자며 이미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겠죠. 아버지, 옷 갈아입을 것도 없어요. 그냥 타요. 빨리. 아들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짐승의 길을 택했다면 내가 다시 괴물이 되어주마. 알았다. 옷만 갈아입고 나오마. 저는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경비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먼지 쌓인 작은 금고의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녹슨 자물쇠 열리는 소리, 끼익 오래된 캐비닛 문 열리는 소리, 경비실 안쪽 깊숙한 곳, 아무도 손대지 않은 낡은 철제 캐비닛, 그 구석에 숨겨진 작은 금고,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경비원 강대호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친아들이 애비를 정신병자로 몰아 감금하려는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덜컥 금고 문 열리는 소리, 그 안에는 딱 하나. 20년 전 제가 명동 바닥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쓰던 낡은 이지 폴더폰.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게 한 달에 한 번씩 몰래 충전만 해두고 전원은 단 한 번도 켠 적 없는 그 전화기.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띠리링 낡은 폴더폰 켜지는 소리.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한 번을 꾹 눌렀습니다. 뚜르르, 뚜르르. 딸깍 전화 받는 소리. 누구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굵은 목소리. 제 오른팔이자 지금은 강남 알짜배기 빌딩들을 꽉 쥐고 있는 최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다. 강대호. 와장창. 컵인지 뭔가 박살나는 소리.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아끼던 도자기 찻잔이었다더군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강 회장님이십니까? 살아계셨습니까? 그래, 20년 만이구나. 아직 이빨 안 빠지고 살아있냐? 아이고, 회장님, 제가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인사는 나중에 하자. 최 회장, 지금 당장 명동 식구들 전부 강남 이쪽으로 집합시켜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옛날 그 피비린내 나던 시절의 눈빛이 목소리만으로도 느껴지더군요. 무슨 일이 생기셨습니까? 내 아들 도진이가 나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쳐넣으려 한다. 선산 300억을 노리고 오늘 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회장이 이를 빠드득하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전해졌죠. 감히 회장님을요. 그 호로 자식을 제가 당장 죽이지는 마라. 내 손으로 합법적으로 뼈와 살을 발라줄 테니 시간은 딱 15분 준다. 알겠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뚝 전화 끊기는 소리.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소름 끼치도록 또렷해지더군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 시각 경비실 밖에서 아들 내외가 낄낄거리며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 여보, 저 늙은이 옷 갈아입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구급차 기사 대기 요금 더 나오잖아. 냅둬. 경비원 옷 마지막으로 입어보는 거겠지. 병원 들어가면 평생 환자복만 입어야 할 텐데 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환자복만 입어야 한다고요. 이게 자식이 할 소리입니까? 며느리 유란이가 아들에게 찰싹 달라붙더니 콧소리를 냈습니다. 도진 씨, 저 늙은이 치워버리면 선산 담보 잡아서 회사 상장시키자. 나 강남 펜트하우스 꼭 들어갈 거야. 당연하지. 내 친구들한테 시아버지가 경비원이라고 말도 못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어. 오빠가 다 보상해줄게.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놈의 회사가 누구 돈으로 세운 건데 제가 평생 피 묻혀가며 번 돈으로 깨끗한 물에서 놀라고 차려준 회사 아닙니까? 그걸 담보로 잡아서 펜트하우스를 사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오늘 밤이 너희 인생에서 짓는 마지막 미소가 될 테니까. 쾅쾅쾅 경비실 문 두드리는 소리. 아버지, 빨리 좀 나와요. 나 내일 아침 조찬 미팅도 있다고요. 도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경비복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난 건
20년 전 제가 가장 즐겨 입던 딥 네이비 맞춤, 정장 셔츠, 깃을 세우고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기다려라. 아버지가 다 준비됐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기기기기. 귀청을 찢는 타이어 마찰음. 번쩍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경비실 안을 대낮처럼 비춘다. 조용하던 아파트 단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낄낄거리던 아들 내외의 눈앞에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검은 세단들이 들이닥칩니다. 진짜 금융치료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끼기기기기. 여러 대 차량의 급제동. 번쩍번쩍 눈부신 헤드라이트. 조용하던 아파트 단지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둠을 찢고 나타난 건 번쩍이는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벤틀리, 총 5대. 이 어마어마한 차들이 굉음을 내며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니 아들놈이 부른 볼품없는 사설 구급차를 빙 둘러 완벽하게 포위해버렸습니다. 여보, 뭐야. 이 야밤에 무슨 차들이. 며느리 유란이가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들 도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침만 꼴깍꼴깍 삼켰죠. 미친. 저거 다 합치면 얼마야. VVIP급이잖아. 근데 왜 우리 구급차를. 철컥 차 문이 일제히 열리는 소리. 그 안에서 내린 사람들. 머리가 희끗희끗한 60 넘은 노신사들이었지만 걸치는 슈트핏과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젊은 건달들 뺨치는 맹수들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지하 경제를 30년째 쥐락펴락해 온 명동의 전설들. 지금의 강남 코리빙 크루 회장단이었죠. 선두에 선 최 회장이 사설 구급차 기사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턱짓 하나를 날렸습니다. 치워라. 눈에 거슬린다. 네, 당장 차 빼겠습니다. 기사들은 분위기에 압도돼 혼비백산하며 구급차를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을 필두로 회장단이 경비실 앞으로 도열했습니다. 도진이와 유란이는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굳어버렸죠. 탁 경비실 문 열리는 소리.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에 쓰고 있던 낡은 경비 모자를 벗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경비복 윗도리를 벗어 던졌습니다. 펄럭 옷 벗는 소리. 그 안에서 드러난 건 몸에 완벽하게 핏이 떨어지는 최고급 네이비 맞춤 정장. 제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턱을 천천히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전원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정적, 바람 소리만 휘잉.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남 최고급 외제차들이 사설 구급차를 포위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쥔 노신사들이 경비실 앞에서 허리를 꺾고 있습니다. 그 순간 도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걸 보셨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회장님이라고? 유란이는 아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 내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아, 넌 오늘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 아버지, 그게 무슨. 아버지는 그냥 경비원이셨잖아요. 사업도 망하시고. 망해? 누가 망했다고 하더냐. 최 회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도진이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강도진 대표님, 당신이 운영하는 IT 스타트업에 들어간 사모펀드 자금 50억, 파주 선산담보, 은행 대출 30억, 전부 강 회장님 계열사 자금입니다. 정말 모르셨습니까? 네, 그럴 리가. 아버지가?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도진이는 그동안 아버지 돈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돈줄이 아버지인 줄도 몰랐던 겁니다. 최 회장, 저 녀석 회사에 들어간 자금 80억, 1원도 남기지 말고 오늘 당장 전액 회수해라. 아버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빼버리면 내일 아침에 부도 납니다. 저 길바닥에 나 앉아요. 도진이가 바닥을 기어와 제 정장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잘난 체하던 며느리 유란이도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빌기 시작했죠.
아버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잠깐 미쳤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퍽 구둣발로 차갑게 걷어내는 소리. 저는 바짓가랑이를 잡은 손을 구둣발로 무정하게 걷어냈습니다. 살려달라고? 너희들이 나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평생 가두려 할 때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냐? 아버지, 제발, 잘못했습니다. 너무 일찍 울지 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저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수가 목숨 걸고 가져다 준 아들놈이 위조한 강제 입원 동의서였죠. 돈줄 끊기는 걸로 끝날 것 같았냐. 사문서 위조의 존속 감금 미수. 넌 오늘 집이 아니라 유치장으로 가게 될 거다. 삐뽀삐뽀삐뽀 경찰차 사이렌이 귀청이 찢어지게 가까워진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차 3대가 아파트 단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이 미리 손을 써두었던 거였죠. 아버지, 아들의 절규가 겨울밤을 갈랐습니다. 드디어 수갑이 채워집니다.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로 감방에 들어간 폐륜아들의 최후와 저를 살려준 은수에게 제가 내리는 보상이 이어집니다. 삐뽀삐뽀 경찰차 사이렌 끼,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 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도진이와 유란이를 양쪽에서 에워쌌습니다. 강도진 씨, 차유란 씨, 사문서 위조 및 존속 감금,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커덕, 철커덕, 수갑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 그 서늘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제 친아들의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속이 뻥 뚫렸냐고요? 아니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 구속되면 회사 진짜 끝납니다. 한 번만요. 바로 그때 며느리 유란이의 태세 전환을 보셨어야 합니다. 경찰관님, 저는 몰라요. 이거 다 제 남편이 혼자 꾸민 짓이에요. 저 인간이 장인어른 정신병원에 가두고 300억 가로채자고 협박했다고요. 야, 이 미친년아. 강남 펜트하우스 사고 싶다고 매일 밤 노래를 부른 게 누구야? 늙은이 빨리 치워버리자고 한 게 누구야? 퍽퍽, 수갑 찬 채로 서로 발길질하는 소리. 그 고상하고 우아하던 부부가 수갑을 찬 채로 서로에게 발길질을 하며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저를 벌레 취급하며 낄낄거리던 두 사람의 밑바닥이 고작 이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끌어내세요. 제 짧은 명령 한마디에 경찰들이 두 사람을 경찰차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버지, 창문을 두드리며 오열하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그 녀석의 호적을 파버렸으니까요. 시간, 경과, 효과음 휘리리.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땅, 판사봉 두드리는 소리. 피고인 강도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차유란, 징역 2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한다. 실형이 선고되자 며느리 유란이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아들 도진이는 멍한 눈으로 허공만 쳐다봤고요. 그럴 수밖에요. 감방에 들어간 것만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80억 자금을 단숨에 회수해버리자 도진이의 회사는 그날로 최종 부도 처리가 났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부터 유란이가 매일 들고 다니던 에르메스 가방, 타고 다니던 포르쉐까지 싹 다 압류당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투자금 50억을 날리게 생긴 사모펀드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 바닥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진이와 유란이는 감방에서 나오더라도 평생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일용직 노가다나 식당 주방을 전전해야 할 신세가 된 겁니다. 수백억 자산과 아버지를 두고도 욕심을 주체 못해 자기 발등을 찍은 놈들. 이게 바로 완벽한 금융치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쓰레기를 청소했으니 이제 은혜를 갚을 시간이 왔습니다. 비투성이가 되어 저를 구하러 와준 전 며느리 은수에게 제가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20년 만에 회장으로 돌아온 제 진짜 화려한 인생 2막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따뜻한 햇살 은은한 피아노 음악, 달그락 찻잔 내려놓는 소리,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강남의 최고급 프라이빗 병원 특실.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날 밤 저를 구하려다 도진이 놈들에게 쫓겨 맨발로 피를 흘리며 도망쳐야 했던 제 전 며느리, 아니, 제 생명의 은인인 은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은수야, 몸은 좀 어떠냐? 아버님, 은수가 링거를 맡고 있는 야윈 손으로 제 손을 꼭 쥐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수야, 쪽지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쯤 캄캄한 폐쇄병동에서 이름 모를 약을 먹으며 죽어가고 있었을 거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은수의 손을 토닥이며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파주 선산 300억짜리 재개발 부지 전부 내 명의로 돌려놨다. 네, 아버님. 안 돼요. 전 절대 못 받아요. 은수가 기겁을 하며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넌 자격이 있어. 핏줄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더구나. 내 목숨을 구해준 내가 내 진짜 딸이야. 도진이 같은 짐승만도 못한 놈보다 내가 1000배 만배 나아. 아버님. 흐크. 은수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도진이 놈에게 시달리며 마음고생했던 세월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시간 경과 효과음 하프 소리 촤르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어디에 있냐고요? 경쾌한 재즈 음악, 짠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강남 한복판,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VVIP 코리빙 타운 펜트하우스입니다. 최고급 소파에 기대어 오랜만에 뭉친 명동 크루 아우들과 최고급 와인을 터뜨리고 있죠. 아이고, 회장님, 오늘 얼굴이 아주 훤하십니다 그려. 따님 덕분에 매일 회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은수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제 수양딸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차려준 갤러리의 관장님 소리를 들으며 저보다 더 바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있죠. 주말마다 이곳 코리빙타운에 찾아와 저와 아우들을 살뜰하게 챙겨주는데 어찌나 싹싹하고 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요. 가끔은 그 피가 나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다 내어주는 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그게 누구든 과감하게 끊어낼 줄도 알아야 진짜 내 남은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가슴속에 맺힌 억울함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혼자만 참고 견디고 계시진 않습니까? 참지 마세요. 제가 20년 만에 회장직으로 돌아와 그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당당하게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똥차 가면 벤츠 온다고 했습니까? 페류나를 끊어내니 진짜 가족이 생기고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시원한 사이다 복수극.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 회장님의 자비 없는 통쾌한 반격과 눈부신 제2의 인생. 속이 좀 뻥 뚫리셨나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참아주고 희생만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사연 등불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